나린의 굿티처입니다. 네.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에 이어서 세 번째 신학기와 관련한 영상을 제가 마무리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사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선생님들이 관심을 덜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중요한 이유는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된 방법들을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릴 거고 이렇게 해야 아마 여러 가지 일에서 능률이 오를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수많은 업무들 때문에 내가 퇴근을 하지 못해.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신학기는 일찍 퇴근하기가 힘들죠. 힘듭니다. 그리고 원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거로 생각하고 또 이런 원도 있어요. 선배 선생님이 퇴근을 안 하면 내가 퇴근을 못해. 이런 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원은 뭐 그러진 않고 자율적이긴 한데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리고 또 내가 경력이 없으면 일찍 퇴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력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익숙하니까 탁탁 알아서 정리가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되거든요. 근데 아직 초임 선생님, 저경력 선생님들은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이 늦게 끝나는 걸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은 초임교사, 저경력 교사일수록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선생님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 있죠. 중간중간에 시간이 짜투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짜투리를 써야 돼요. 선생님들이. 시간을 만약에 어떤 한 가지 시간에 내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어. 그럼 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여기에 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시간에 뭘 두 가지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신 선생님들이 있죠.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부터 본인이 아침에 가서 귀가할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그 루틴을 적으세요. 루틴을 일단 짝짝 적어요. 되게 세부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애들하고 뭐하고, 애들하고 이건 뭐하고, 애들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런데 애들하고 뭐뭐 하는 와중에도 내가 동시에 애들하고 이걸 하면서 내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애들이 놀이를 하는데 내가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요. 내가 지원할 게 있죠. 그럼 지원 자료를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지원 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아이들을 참여시키면 내가 지원 자료를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더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겹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거를 겹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되게 일지 있죠. 저는 이제 놀이 실행 왔으니까 아이들이 막 하루에도 몇 번의 놀이가 계속 이제 막 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막 10개의 놀이가 이렇게 있다거나 5개의 놀이가 있다거나 이러면 제가 다 기억을 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일지에 탁탁 적어요. 저는 그냥 간단히 탁탁 제목 정도 적어 놓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 날 때 그 일지를 세부적으로 적는다 할 때 굉장히 편하고 빨리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퇴근하기 전에 앉아서 일지를 적으려고 하죠?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특히 놀이 중심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끝나고 했지만 평가를 썼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 놀이를 더 잘 상세히 기록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전날 퇴근할 때 또는 내가 뭐 너무 지치면 저는 뭐 집에서 떠오르면 집에서 적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길다란 포스트잇에 내가 다음날에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할 일 리스트를 적어요. 순서대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착착착 적거든요. 근데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을 1번에 적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교실에 붙인다거나 교사실에 붙여놓은 다음에 그거를 보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 일이 더 빨리 돼요. 근데 적어놓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베테랑이면 안 적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아직 일에 미숙해. 그러면 적어놓은 게 확실히 좋아요. 왜냐면 내가 뭐 하기로 했지를 생각한 시간이 더 아깝거든요. 사실. 그래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헛생각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탁탁탁탁 적어놓고 탁탁탁탁 지우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힘드니까 주변의 동료 교사들한테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하소연. 근데 시간이 있으면 내가 뭐 할 일 다 하고 이제 시간이 있다. 그럼 하소연해도 되고 뭐 하고 싶은
싶으면 얘기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시간도 없고 퇴근은 뭐 8시, 9시 막 하는데 중간에 짜투리 시간에 일하지 않고 그 선생님한테 하소연하고, 그리고 특히 어떻게 지금 내 문제를, 우리 반에 있는 문제 상황의 아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 상대방 동료 교사가 해결해줄 능력이 아직 안 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선배 교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괜찮은데, 해결도 안 될 친구, 동료 교사한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동료 교사가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방법이 솔직히 말해서 괜찮지 않은 방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이 들었었고 많이 경험을 해서 알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선배 교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면 내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좋을 것 같고, 해결해줄 능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런 걸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 휴게 시간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런 시간에 친구한테 그걸 하소연한, 친구가 전공자도 아니고 하소연 뭐 해준다고 뭐가 되지도 않는데 뭘 하소연을 해요. 시간 낭비라니까요. 그런 게 남자친구한테 말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요. 그 시간에 퇴근해서 말하세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하소연하고 불만 얘기하고 이런 시간은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 시간 활용하시는 게 아주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굉장히 이제 내 상황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의문이 들고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자책이 들고 막 이런 온갖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아마 다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이 모두 다 함께 왔다면 진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 힘드신 상황이에요. 맞아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상황에선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버텨야 돼요. 반드시 버티고, 문제는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이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봐줄 거예요? 우리 반인데 누가 봐줄 거냐고요. 예민한 학부모님 포기할 거예요? 그럼 내일 년이 엄청 힘들고 가시밭길이 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내 아이들을 운영하는 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라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되는데,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불만. 왜 나한테 이런 아이들이 온 거지?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애들이 왜 나한테만 줬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을 많이 줬어? 왜 업무가 나만 많아? 이런 불만.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고생스러운 유아교육과를 와가지고 유아교사, 유치원 선생님, 어디 선생님 지금 하고 있을까? 내가 왜 도대체 저원을 갈 걸, 왜 이원을 왔을까? 이원에 와서 나는 왜 이렇게 후회스럽게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후회 분명 들 수 있어요. 저라도 이런 거 들 거예요. 만약에 본인 상황이 그렇게 처했다면. 그런데 제가 진짜 이거 경험인데, 정말 한 진짜 10년, 거의 10년까지는 아니다, 한 뭐 8, 9년 정도까지는, 교사 8, 9년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매일매일 후회하고요. 매일매일 자책도 엄청나게 하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불만을 전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8, 9년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않고 아무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상황이 더 최악으로 변해요. 아주 최악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런 심한 자책과 심한 불만과 심한 후회와 심한 나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의문은 마치 주문 같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주문을 요술을 부린 것처럼 더 나로 하여금 심한 자책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심한 불만을 쌓이게 만들며, 심한 후회를 불러일으킬 상황이 생기고, 심한 부정적인 의문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먹구름처럼 나에게 다 다가와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 상황을 열심히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집에도 안 가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 상황이 와요.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거와 관련된 책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진짜 요술처럼 마법처럼 진짜 그래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8, 9년 차 때부터는 제가 마인드를 좀 달리하기 시작했더니 제 상황이 너무나도 좋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요. 저처럼 그렇게 8, 9년을 힘들게 매일매일 울면서, 울기도 엄청 울었어요. 저도 울고 막 얼굴도 진짜 못생겨지고 완전 얼굴이 못생겨져요. 계속 그렇게 울고 마음에 불만이 많고 후회가 많고 부정성이 많이 쌓이면요, 진짜 못생겨져요, 얼굴이. 제가 그때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렇게 돼요, 사람이 정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저 그런 마음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든 거를 모른 척 눈 감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시면 더 안 돼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힘들죠. 그러면 나 진짜 오늘 너무 힘들다. 나 오늘 무슨 일 때문에 힘들었어. 또는 나 오늘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네 하는 이런 자책, 요 정도 약간의 자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죠. 자책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리고 정말 나 너무너무 오늘 힘들었다. 나 진짜 너무 오늘 힘들었던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 그래도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힘든 거를 내가 알아줘야 된다고요. 힘든데 아니야, 이 정도는 꼭 해야 돼, 해내야 돼, 이렇게도 분명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힘든 걸 내가 알아줘야 돼요. 내가 힘든 거를 누가 알아줘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나 진짜 고생했어. 나 진짜 힘든데 나 진짜 이렇게 많은 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 많은 일 하고 있구나. 나 진짜 대단하다. 나 정말 잘 해내고 있어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마음이 조금 나아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온 그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사실 힘들어요. 근데 저도 받아들여야지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으로 탁 하고 느껴가지고 뭔가 탁 받아들이기로 마음이 먹어진 그 순간부터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냥 저를 둘러싼 모든 저에 관련된 일들이 있죠. 제 개인적인 일들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냥 수용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불만 갖고 후회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고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수용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 일이 해결돼요. 요술을 부린 듯이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수용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반에 이런 예민한 부모님이 있구나. 이 부모님은 이러이러해. 그러면 수용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결책을 바로 찾게 돼요.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든 끌고 이제 1년을 가야 되겠죠. 문제 행동하는 아이를 내가 끌고 어떻게든 1년을 가야 되겠죠. 그럼 수용했어. 내가 이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럼 받아들인 이 아이와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게 돼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찾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나한테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온 아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나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온 상황이라는 거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있죠.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를 맡았던 선생님들은 훅 성장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불만만 갖고 짜증만 많이 내도 이 아이한테 하나도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게는. 똑같은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수용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고 이 아이를 변화시킨 선생님은 성장이 이만큼 돼 있죠. 하지만 똑같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정말 짜증나는 1년을 보냈어.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 이 아이가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이 성장해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시고 일단은 수용하고 해결책을 모색을 하세요. 불만 말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책 모색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 선생님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렸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거를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계속 부딪혔고 계속 좌절했고 계속 힘들었고 실망했고 계속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했고 나를 너무 미워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적용해보고 해보고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알면 선생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신학기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네, 이번 신학기와 관련된 영상은 마지막 영상까지 굉장히 길어져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상은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규칙 같은 게 아닌 거 아시죠? 저의 방법이고, 네, 제가 겪어온 거를 이렇게 조금이나마 공유해 드리는 거고, 선생님들이 저건 아니다 싶은 거는 당연히 취하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책을 읽는다 한들 그 책이 정답이겠어요.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 상황에 맞는 것만 가져가시고 취하지 않을 거는 취하지 않으시고 이득될 것만 가져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저는 영상을 올리는 입장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신학기 힘드시면 우리 조금 더 으쌰으쌰 화이팅! 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그러면 선생님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